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리플을 단순히 들고만 있는 코인으로 보셨을 겁니다. 송금, 결제 네트워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보유자가 직접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XRP를 예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XRP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 디센트가 9월 18일부터 XRP 예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디센트 앱에서 바로 XRP 레저 기반 디파이 플랫폼 도플러 파이낸스를 접속해 XRP를 예치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로는 XRP를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이겠죠. 이런 구조가 생기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 지지력이 생깁니다. 둘째로는 이 프라임 부스트는 3개월, 락업 스탠다드는 일주일 출금 대기, 즉 단기 급락장이 오더라도 대규모 물량이 즉시 매도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곧 가격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기관 친화적 인프라로서 커스터디 MPC 보험까지 붙은 구조라면 큰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XRP는 이제 예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된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디센트 XRP 예치 서비스는 투자자 유인을 강화하고 시장 유통 물량을 줄이며 기관 친화적 신뢰도를 더해주는 변화입니다. 이 XRP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더 확대되면 XRP를 실제로 굴릴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치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변화를 주는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금융기관들까지 XRP와 연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DBS 은행과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리플이 협력해서 XRP 레저 기반 토크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발행한 토크나 펀드와 리플의 RLUSD를 이 DBS 거래소에서 바로 교환할 수 있고 이걸 담보로 대출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포인트로는요, ETF처럼 투자 상품이 열리면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토크나 펀드나 대출 상품은요, 투자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XRP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겠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만 이용했던 코인이었는데 이제는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다루는 현실적인 사용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번 흐름이 단순히 하나의 뉴스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은 상승할 수밖에 망할 수 없는 코인이 됐습니다. 은행이 붙고 자산 운용사가 붙고 글로벌 송금망에 들어간다는 건 존재 자체가 금융 인프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먼 얘기는 아닌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기관들과 고래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래 지갑들이 XRP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도 아메리카 지역에서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리플의 실사용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고래들의 매수 심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ETF 승인과 규제 명확성 확보도 고래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큰 돈을 안 들인다라는 게 이 재무세계의 기본이니까요. 이걸 감안하면 고래 매직 가격 상승 모멘텀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야말로 전환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치 서비스도 있고 금융기관 파트너십도 있고 이제는 고래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조합이 완성되면 XRP가 단순 코인이라기보단 금융자산으로서 자리 잡는 일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매매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매번 진입했다가 손실만 보고 오르면 쫓아가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혹시 그런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보가 늦고 전략이 없으면 누구든 똑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대로 된 정보와 흐름을 알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메이저 코인으로 기반을 다지는 건 정말 중요하죠. 기관이나 고래들이 한 종목에만 올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자금은 메이저에 둬서 안정성을 챙기시고 소액으로라도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인생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10배, 20배 올라도요, 대박은 아니죠. 진짜 부자는 언제나 알트코인에서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이더리움이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고요. 2021년 솔라나는 1달러에서 260달러까지 20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금 2025년은 어떤가요? 기관들이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후속 알트코인 라인업까지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 역대급 돈이 몰려들고 있는 초대형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대한 자금들이 CME 선물로 알트코인 계약을 쓸어 담고 있고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금융 공룡들이 RWA 토큰화를 본격화하면서 알트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단순히 거래소용이 아니라 기업 결제와 은행 시스템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실물과 연결된 알트코인 대세장이에요. 지금
100만 원을 코인에 넣었는데 5천만 원이 1억이 되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더리움은 100배, 솔라나는 200배, 폴리곤은 400배까지 이건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만 넣었어도 1000만 원이 1억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커서 몇 배 이상 오르기 어렵겠지만 알트코인은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요, 단순한 로또가 아닙니다. 기관이나 큰 세력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리 잡는 것, 이게 바로 소액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략인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하반기 알트코인장은 폭발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불장은 묻지마 투자였었죠. 모든 사면 오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운 좋게 들어간 사람들만 벌었고 대부분은 고점에 물려서 고통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달라요. 과거엔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했지만 이번엔 월가, 헤지펀드, 연기금이 직접 뛰어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CME 선물, ETF, 커스터디 서비스 이 모든 게 결국 기관이 들어올 장치가 된 거죠. 그리고 2025년 올해 초에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요.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불확실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아예 암호화폐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이 공식화됐는데요. 친암호화폐 정책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그리고 앞으로는 알트코인 ETF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코인 투자가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이클은 미국 정부가 양지로 끌어올린 첫 번째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고래 지갑을 추적해보면 더 소름 돋는데요. 수천억 원어치의 물량이 거래소가 아니라 커스터디 지갑, 즉 장기 보관용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판을 오래 끌고 가겠다는 대놓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요. 심지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그냥 구경만 할까요? 이미 자기들끼리 쓸 자체 블록체인 결제망을 구축했고 그 핵심에 알트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백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코인이 주인공이 될까요?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선두주자라면 그 뒤를 따르는 후속 코인 또한 존재하는데요. 막연하게 코인이 오른다가 아닙니다. 섹터별로 주인공이 달라요. 블랙록이 직접 밀고 있는 섹터 RWA는 국채, 회사채,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 연결고리에 쓰이는 게 바로 알트코인 네트워크인데요. 대표 주자가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 있죠. 이런 연결성들로 인해 주가가 4000% 이상 올랐습니다. 만원만 넣었어도 400만 원이 되었단 얘기예요. 솔라나는 번개 같은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이더리움 대안으로 투자자와 개발자가 몰리면서 260배가 폭등했고요. 폴리곤은 당시 이더리움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해답 같은 존재였는데 스타벅스, 디즈니, 메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직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400배 상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보면 단순히 운으로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기술과 사용 사례 그리고 기관과 대기업의 채택이 맞물릴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메이저로 기반을 지키면서 이런 후속 코인에 10만원, 100만원이라도 심어두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전략이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현재 얼마나 있으십니까? 뒷자리에 0이 한 개 더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셨을 건데요. 소액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 정말 많죠. 이번에도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원칙은 언제나 같아야 돼요.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보고 조정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 떨어질 땐 불안하고 오를 땐 놓칠까 조급하지만 투자란 결국 흔들리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아직도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 어느 순간 어떤 기관이 매집하는지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개인이 언제 다 찾아보고 매매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매일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래 지갑 추적, 기관 자금 흐름,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은 언제라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매매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드리는 분석은 안전한 구간별로 자리를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나가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요. 간단한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준비한 교육용 PDF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담아놓은 자료니까요. 공부하시면서 바로 실전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지금 이 사이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종목 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특정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폼 작성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플을 비롯해 기관 자금이 몰리는 코인들 그리고 후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알트 코인들 가운데서는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WA 섹터와 연결된 코인처로 차세대 성장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포함됩니다. 즉 이번 대세장에서 기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오픈해드리니 그대로 참고하셔도 되시고요. 본인 투자에 맞게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무작정 투자하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들으시고 활용해서 바로 여러분들만의 평생 자산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2025년 이번 사이클은 평범한 불장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대세장일 수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실 건가요?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료 꼭 받아가셔서 내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